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클레르몽 대 툴루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클레르몽은 지난 라운드에서 승리하며 최하위 탈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2선 공격수로 나선 사라체비치가 멀티골을 터뜨리며 팀의 승리를 안겼다. 그러나 윙어인 라샤니가 퇴장을 당하며 징계로 이 경기에 나설 수 없다. 기와 니콜손 등이 나서 알레비냐와 함께 공격을 이끌어야 한다. 툴루즈는 연승을 이어가며 중위권으로 올라왔었지만 휴식 기전 연패를 당했다. 달린가가 리옹전 골을 기록하며 리그 10골을 기록하는 등 득점은 나왔지만 수비가 다소 흔들렸다. 코스타와 니콜라이센 등이 최종 수비로 나섰는데 상대의 공세에 고전했다. 그러나 시에로와 스피어링스 등이 나서는 중원은 공격 전개의 강점을 보이고 있다. 툴루즈의 승리를 본다. 클레르몽이 홈이고 최하위 탈출을 위해 이 경기에 공격적으로 나설 텐데 라인을 내릴 툴루즈가 수비에 집중하며 막아낼 수 있다. 스피어링스가 중원에서 역습을 전개하며 기회를 노릴 것이고 달린가의 마무리가 있을 툴루즈가 연패를 끊어낼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르아브르 대 몽펠리에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르아브르는 클레르몽 원정에서 패하며 툴루즈전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한 타갈린의 퇴장 속에 생긴 수적 열세가 컸다. 그래도 홈에서는 꾸준히 골을 기록하며 승점을 어느 정도 챙겼다. 모하메드 바요와 앙투안 주주, 아예우 등 최전방 공격수들이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서 생산력을 보였다. 몽펠리에는 휴식기를 완패로 들어갔다. 노르딘과 사바니어 등 2선 공격수들의 골이 나왔지만 파리 생제르맹의 화력을 감당하긴 어려웠다. 그로 인해 잔류 싸움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때문에 이번 라운드가 중요하다. 승점 경쟁 중인 르아브르 원정이기에 일단은 패하지 않는데 집중한 운영을 해야 한다. 접전을 본다. 홈팀은 최전방에 나설 바요가 좋은 피지컬과 침투를 앞세워 상대를 공략하려 할 것이다. 사비의 측면 돌파도 위협적인 옵션이다. 그러나 점유율 경합을 잘하는 타갈린의 공백이 느껴질 것이다. 페리와 레오가 중원을 두텁게 할 몽펠리에가 원하는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는 경기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오지 시니스 대 낭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니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난적인 랑스를 제압하고 부진 탈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안정적인 수비에도 불구하고 골 결정력 문제로 인해 승점 추가에 어려움을 겪은 시즌 중반이었는데 파리를 제외하면 가장 어려운 상대인 랑스를 잡았다.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모피가 모처럼 멀티골을 터뜨렸고 보가와 개상의 측면 돌파도 위협적이었다. 낭트는 최근 3연패를 당하며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 물론 리그왕 중하위권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에 2연승만 해도 잔류 안정권으로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연패가 길어지는 건 불안하다. 그 기간 상대한 팀이 스트라스부르와 메스 등이었음을 감안하면 더 아쉬운 최근이다. 때문에 충분히 휴식하고 나서는 이번 라운드에는 반드시 연패를 끊어야 한다. 니스의 승리를 본다. 니스는 모피의 골 결정력이 살아났기에 앞으로 다시 챔스권 경쟁을 할 수 있다. 토디보와 단테, 맨디 등이 나서는 수비는 리그의 어떤 팀에게도 뒤지지 않는데 한 골만 나와도 승리를 기대할 만하다. 울리언의 중원 지원도 있을 니스가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아우쿠스부르크 대 쾰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우쿠스는 휴식기 이전 분데스리가의 가장 뜨거운 팀이었다. 라이프치히와 미넨 등도 연승에 성공했지만 4연승을 기록한 그들만큼의 임팩트는 아니었다. 14골을 기록한 데미로비치를 비롯해 TH와 마이어, 베료 등이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상대 수비를 공략했고 야키치의 중원 존재감도 대단했다. 수년간 팀을 지탱한 하오레우와 우드오카이의 중앙 수비도 안정적이기에 진지하게 유럽 대항전 진출을 노릴만하다. 쾰르는 좀처럼 치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마인츠와 다름슈타드 등 다른 부진한 팀들도 있지만
쾰른이 가장 실망스럽다. 한 시즌 내내 헥터가 책임졌던 왼쪽 수비수를 찾지 못했고 마르텔의 중원도 불안하다. 핑크 그레이프와 알리두 등 팀이 기대하고 데려왔던 공격수들도 경기 중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 아우크스부르크의 승리를 본다. 주전 공격수인 데미로비치가 징계로 빠지는 이번 라운드지만 TH와 미첼 마이어가 공격진에 나서 상대 수비를 몰아칠 수 있다. 최고의 분위기와 경기력에서 나서는 홈 경기에서 아우크스가 최하위권 팀인 쾰른을 잡을 수 있다. 금일 5번째 경기 지로나 대 베티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로나는 헤타페 원정을 패하며 리그 3위로 추락했다. 20라운드 이후로도 1위를 유지하는 등 일시적인 돌풍이 아님을 증명한 이번 시즌이었는데 마요르카와 헤타페 등을 상대로 원정 연패를 당한 것이 컸다. 그래도 아직은 2위인 바르샤와의 승점 차이가 크지 않기에 2위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지쳐있던 선수들이 휴식을 취한 점도 팀에는 큰 힘인데 토레와 사비오, 포르투 등이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베티스는 이대로 가다간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이 무산될 수 있다. 안탈루시아, 라이벌인 세비야에 비해도 밀리지 않는 최근 3시즌을 보냈는데 실패한 시즌이 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때문에 강팀 지로나 상대로 승리하며 연패를 벗어나려 할 것이다. 로드리게스와 카르발류 등 점유율 싸움을 잘하는 중앙 미드필더들이 상대의 공세를 막아내며 역습을 전개할 것이다. 지로나의 승리를 본다. 베티스는 로카의 부상 이탈 이후 중앙과 최후방 수비가 불안하다. 토레와 마르틴이 점차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올 것이고 사비오가 측면을 돌파할 홈팀이 할 만한 경기다. 대표팀을 유로 본선으로 이끈 도브비크와 치간코프가 기분 좋게 경기에 임할 점도 감안해야 한다. 금일 6번째 경기 알메러시티 대 폴랜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메러시티는 최근 3경기 연속 패하지 않으며 강등권과 격차를 벌렸다. 위트와 헤라클레스 등을 상대했는데 무승부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잔류권으로 들어왔다. 승강 플레이오프 추락 위험을 걱정해야 하긴 하지만 잔류가 유력하다. 그래도 승점 관리가 필요하기에 최하위팀 상대로 나서는 홈 경기에서 전력을 다해야 한다. 한센과 캐슬라인을 지원할 로비넷이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폴랜담은 좀처럼 반등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있다. 즈볼레와 비테세 등을 상대로 승점 1점을 따내긴 했지만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다 해도 경기력 상으로는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뒤가 없는 상황으로 이 경기에서는 수비를 도외시하고 닭공으로 임할 수 있다. 알메러시티의 승리를 본다. 원정팀은 플린트와 미라니 등이 나서는 수비가 시즌 내내 불안한데 원정에서는 그 점이 더 도드라진다. 쿠프 마이너스가 상대의 공세를 끊어내며 역습으로 전환할 수 있고 로비넷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알메러시티가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